여기 있으시면 돼요. 여기.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간사 김은혜입니다. 그리고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할 이달희 서천호 위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여전히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서 있는 무안공항 둔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또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참사 이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진실규명 및 유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국정조사 첫 회의를 앞두고 겹겹이 가려져 있는 진실이 담겨있는 보고서를 입수한 바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이 문건은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 참사 관련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입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 슈퍼컴퓨터와 국가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주시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으며 장애물이 없는 평지였다면 지반을 약 770m 정도 미끄러진 후 정지했을 것이다. 또 둔덕이 없었을 경우 항공기에는 둔덕 충돌과 같은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만일 무안공항의 방위각 제공 시설이 둔덕이 없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되어 있었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 충격도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다. 즉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은 상공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고 여객기 엔진이 손상됐으며 랜딩 기어가 미작동된 채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 제로, 즉 전원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서야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사실은 공항 안전 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되는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은 2003년에 제정됐지만 시행 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에 동부가 전쟁기지로 불리면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안전 운영 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에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공항 안전 기준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서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본다라면서 2020년 개량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장 지난달 권익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던 기존 국토부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입니다.
무한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반드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나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시설이 중대재해 규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공항의 활주로라면 그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둔덕 역시 당연히 중대 시민재해 요건에 포함돼야 합니다.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또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둔덕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2007년 현장 점검, 2020년 계량 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참사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개시돼야 합니다. 2020년 계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삶의 시계가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버린 또 한 분들의 국민들이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진상규명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무한공항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이 빚은 인재입니다. 김인덕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 8월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한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 그날의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파넬은 지난 비공개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사고기가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이 활주로에 기적적으로 동체 착륙을 한 이후에 1799m가 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라이저, 이곳에 둔덕이 없었다면 630m를 더 활주를 해서 멈춰선 뒤 전원 생존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로컬라이저 뒤에는 보안단장이 있습니다. 보안단장을 충돌했다 하더라도 사망자는 제로로 수렴이 됐을 것이라는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묻히라고. 예, 위아래로 내가 옳지. 너무 아래다. 이거 이상하다. 여기를 이렇게 해. 올리시래. 네. 죄송해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괜찮습니다. 네. 라인 한쪽으로 갔어요. 한 발만 더 왼쪽으로 가봐요. 한 발만 왼쪽. 연설 2명이에요. 아, 지금 하시면 여기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아, 미안. 너무. 좀 내려. 거기 내려. 옆에 같이 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여성정책기획위원회 지회장 백고은입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을 말살하는 입법과 전면전을 선언한다. 박주민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 폐기되어야 한다. 경기 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문제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형법 개정이 우선이다. 형법을 그대로 둔 채 모자보건법을 우회적으로 손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과 함께 고려돼야 할 또 하나의 주제, 아이의 생명권을 외면한 모자보건법은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법으로 살인을 승인할 것인가의 문명적, 헌법적 분기점이다. 헌재 결정을 조작한 생명포기 입법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무제한 허용을 결정한 적이 없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이 헌법상 보호 가치임을 명확히 하며 여성과 태아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책임 입법을 국회에 명령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 삭제, 임신 주수 제한 삭제, 태아 보호 기준 삭제를 통한 제한 없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게 만들고 있다. 임신 주수 제한 없는 심각한 법적 공백, 이 개정안에는 낙태 가능 시점에 대한 제한이 단 한 줄도 없다. 이는 임신 후기, 심지어 출산 직전까지도 낙태가 가능해지는 법적 공백을 의미한다. 국가는 태아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스스로 폐기하고 있다. 기준 없는 법은 보호 없는 법이다. 미성년자와 의료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낙태 허용은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약화이며 성범죄와 착취를 은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성을 존중할 명확한 장치가 사라지고 시술을 강요하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강제 규범이다. 상담 후 시술은 즉각 중단하고 보호 중심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라. 상담은 낙태를 유도하는 절차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충분히 안내하는 국가 책임의 보호 상담이어야 한다. 인공 임신 중절 약물 도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상담 이후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방식에 분명히 반대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기본 법체계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불법 유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낙태 약물은 의학적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해외 사례에서도 도입 이후 낙태 건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낙태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법에 명시하라. 태아 생명 보호 원칙을 법률에 복원하라. 숙려기간과 실질적 보호 상담을 도입하라.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라.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원칙을 즉각 회복하라. 인공임신 중절 약물 도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생명을 권리라는 말로 포장한 법은 인권이 아니다. 태아를 법에서 삭제하는 입법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승인한 살인이다.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이 반생명적 입법이 완전히 철회, 폐기될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적으로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여성보호라는 이름의 생명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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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국격과 안보를 통째로 갖다 바친 조공 외교이자 역대급 망언 대행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며 대놓고 중국 편에 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항의 한마디 못한 채 나중에 공자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국가 자존심을 짓밟은 명백한 외교 참사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더 충격적입니다. 쿠팡 중국인 직원의 정보 유출 의혹으로 3,700만 명 우리 국민의 정보가 털릴 위기인데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쿠팡의 범죄 행위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국적인 중국인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안보관 또한 파탄났습니다. 서해 NLL의 중국 불법 구조물로 유린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중국을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오랫동안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했다는 망언까지 퍼뜨렸습니다. 천안함, 연평 도발의 피해자는 우리 국군을 가해자로 둔갑시킨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중국엔 굽신, 북한은 쩔쩔, 국민에겐 호통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날 제발 억울하다 호소하지 마십시오. 그때 국민의 대통령에게 돌려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셔요? 어쩌라고요?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지급되어야 할 국방비 약 1조 3천억 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군 장병들이 먹고 입는 데 쓰일 필수 운영비 600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문제는 국방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와 약값 약 2,200억 원을 병원과 약국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재정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필수 지출조차 감당하기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환율 방어라는 이유로 외환 보유액을 소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외환 보유액은 26억 달러나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안보와 재정, 외환 안정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실질적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 잔액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를 연례적 관행이라 해명하지만 차입 이후에도 필수 지출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이 국가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전철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또 되풀이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성남 모라토리움이라는 국가 재정 파탄의 길로 내몰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이런. 네, 요거는 예. 배짝 더 오시죠. 배짝 붙으시죠. 저쪽에. 다닥다닥 같이 이렇게 쫙 붙여서 쓰시는 게 좋겠어요. 옆에 이렇게 쓰시면 다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국의 소액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 3차 상법과 연결되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되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지난 5개월이 넘게 주식회사 한화의 제1우선주가 상패 수순을 밟고 그 상패에 관련돼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와 소액 주주들 간의 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기에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소액 주주들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본가, 기업가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 협상에 임해줬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커다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한 기록을 남기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소액 주주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일 우선주 소액주주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저희 소액주주들은 상장 폐지라는 일방적 절차 속에서 불확실성과 소외감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업과 주주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생의 길을 찾는 이 해박식을 통해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가 정리매매 이후 남은 주식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장외 매수를 추진하고 이를 자사주 소각으로 연결하는 조치를 결단해 주신 점은 진정으로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은 단지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상장 폐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세운 첫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주가치 환원을 단지 배당이나 주가의 문제가 아닌 신뢰와 절차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중재와 협의를 이끌어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건전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소액주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는 자본시장의 또 다른 작은 기록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주식회사 하나와 소액주주는 한화 1우의 상장 폐지 과정에서 합의점을 계속 모색해 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면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으로서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주주가치 보호와 상생을 위해 중재자로서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긴 협의 끝에 자사주 소각과 장외 매수라는 실질적인 방식을 통해서 상장 폐지 이후에도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생의 해법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약이 단순히 갈등을 봉합한 것이 아니라 자사주 취득을 통한 책임 있는 퇴장 그리고 주주이익 환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장과 퇴장은 모두 시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주주 보호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한화의 이번 결단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녀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수하고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 회복과 경영 효율화의 균형을 실현하는 모범적 사례를 남긴 것이 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장의 신뢰를, 투자자에게는 존중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남길 수 있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가격 기반의 공개 매수, 보통주의 전환 옵션, 상장 폐지 절차 사전 공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통일교와 신천지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영리 법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들은 점점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지역사회 서비스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상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제도는 1960년대 이후로 낡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는 현재 비영리 법인의 전면적 개선, 규제 개혁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의 지금의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서 활성화를 위한 법을 발의하기 이전에 통일교, 신천지 등이 비영리 법인의 종교법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정농단을 한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해산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지지 않도록, 또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미리 빼돌려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읽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바깥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례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노비와 권력 핵심과의 유착 의혹, 신천지를 둘러싼 선거 개입 논란과 조직적 동원 의혹은 이미 국민들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금지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치 개입, 그리고 비영리 종교법인의 외피를 쓴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더 이상 모호하게 두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명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이라고 분명히 이름 붙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동시에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는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일부 종교단체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통제하고 정치를 사유화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신도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헌금을 사실상 강제하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복종이 되었고 종교는 위로가 아니라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이 한 줄로는 조사도 감독도 제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무관청은 늘 판단을 미뤘고 문제는 반복돼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국가는 헌법을 위반하는 조직적 정치 개입을 분명히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가 시민의 결사와 조직을 자의적으로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행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지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는 무려 67년 전 제정된 민법의 산물입니다. 국가가 시민의 결사와 조직을 사전에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오늘의 헌법 질서,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분명한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AI와 플랫폼 기술이
사회 전반을 급격히 바꾸고 있는 지금 비영리 법인과 시민사회는 권력을 감시하고 공공의 공백을 메우며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국가가 허락할 것인가부터 판단하는 구조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영리 법인 제도는 통제의 논리에서 책임의 논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도를 한 번에 모두 바꾸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의 입법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정치 개입과 헌정 질서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민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 전체를 옥죄는 법이 아닙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당장의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라면 두 번째 단계는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과는 별도로 비영리 법인의 설립 체계를 허가주의에서 벗어나 인가 등록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후속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전 통제자가 아니라 사후 책임을 묻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이번 민법 개정안은 통제 강화를 위한 법이 아니라 통제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첫째, 설립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범죄가 반복됐는지, 헌법이 금지한 정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법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사례에서 드러난 바로 그 문제를 법의 언어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못하던 구조를 끝내기 위해 주무관청의 검사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관계자 진술 요구까지 모두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청문 절차와 의견 제출 기회를 명시해 행정권 남용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 법은 강한 법이지만 무분별한 법은 아닙니다. 셋째,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와 정치 개입으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그 법인의 자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아있는 한 법인은 이름만 바꿔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구조도 문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 조항은 보복이 아닙니다.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다시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건전한 종교단체, 선의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을 결코 겨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소수의 일탈 때문에 전체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불신받는 현실을 끝내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혐오가 아니라 책임의 이름입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방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헌법은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하며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 최혁진은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은 일부 종교를 등에 업은 비영리 법인이 그 등치, 몸집과 자산을 활용해서 국정농단을 또 헌법을 훼손하는 일을 일삼고 이것을 적당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틈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정치와의 결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들을 확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입니다. 이 조치는 이후에 제가 준비하는 법안인 대한민국의 비영리 조직의 자유로운 설립과 다양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설립부터 각종 규제로 진입을 틀어막고 지원체계는 부실하고 감독 자체는 허술하며 정치적 이권과 결탁될 경우에는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있던 비영리 법인 제도를 자유로운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하지만 책임은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박수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해훈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과 관련돼서 잠시 후에 오늘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예고한 시간은 15분인데요. 그냥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으로 40억 수익 의혹, 국민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 청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4년 7월 반포동 아파트에 아들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점을 추가로 받아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40억이 넘는 재산 증식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해훈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1년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장남은 결혼 2주 전에 용산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으면서도 전입신고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남아서 청약 당첨 이뤘습니다. 그리고는 청약 당첨 2일 후에 용산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재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이해훈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더불어 국가의 기획 예산을 다룰 부처의 수장으로서 70억이 넘는 부동산을 부정 취득했다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직접 의혹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26년 1월 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는 1월 9일 금요일 주간 주요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9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070명이 방문하였고 64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3만 2,802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2만 44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203건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48건, 네이버 42건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뉴데일리의 1월 5일자 보도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부실장과 관련된 과거의 행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재 당청 관계와 무리하게 연결하며 마치 당과 대통령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등 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패널 구성의 객관성을 위반 등으로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3건을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와의 유착을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인용하고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유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2개의 영상과 1개 채널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총 8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신고된 현수막 가운데 3건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5개 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 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 위반한 현수막들이 다수 게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설치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금지 광고물 게시 행위를 중지시키고 해당 광고물을 별도 보관 후 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부분 신고는 총 89건으로 커뮤니티 8건, SNS 18건을 각각 플랫폼 신고하였습니다. 이들 중 5건은 삭제 또는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부분 주요 제보로는 한중 정상회담 폄훼 및 혐중 게시물, 대통령 영부인 비방 AI 영상, 이해운 대통령 가짜 녹취 게시물, 일본군 위안부 모욕, 계엄 내란 선동 가짜뉴스 유포 극우 계정이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 주시는 허위 조작 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 정청래 당대표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통함에 따라 해당 채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신천지와 유촉했다는 주장 등을 사실무근한 내용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2026년 병원연이 밝았습니다.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당당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진실의 말이 힘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현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새 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논평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30석 공천 양보 요구한 고성국 장동혁 대표는 수용한 것입니까? 계엄의 반성은 개사과로, 계엄 옹호는 공천으로 답했는지요? 장동혁 대표의 국민 기만을 규탄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과가 말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보수의 일이, 그 길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장 대표는 새 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친윤 핵심이자 극단적 충성 경쟁의 상징적 인물을 지도부 전면에 세웠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단절을 말하던 시점에서 오히려 계엄 이전의 정치로 되돌아가겠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낸 셈입니다. 이어 계엄과 윤허개인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주장해온 고성국 씨를 입당시켰고 공개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사과 직후에 이어진 이 행보는 국민을 향한 설명이 아니라 극단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정황 또한 석연치가 않습니다. 고 씨는 공개석상에서 영남 30석을 양보하라며 노골적인 공천을 요구했고 이후 장 대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요구가 나오자마자 응답이 뒤따른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사전 교감이나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계엄을 반성한다던 정당이 계엄을 정당화해온 인사의 요구에 공천과 당 권력으로 화답하고 있다면 이는 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계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공천을 앞세운 정치적 거래와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계엄 극복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하 의원입니다. 오늘의 논평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방패 삼은 불법 선동.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법부를 침탈한 폭력 사태 배후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신앙을 명분으로 심리적 지배를 행사하고 측근과 극우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며 시위대의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입니다. 법원을 침탈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집단적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직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배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회의 자유는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은 정치적 고려나 외압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배후 세력의 조직적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를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국민의힘의 거짓 왜곡 정치 공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공포 마케팅이 아닌 책임 있는 비판으로 공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을 두고 대한민국을 제2의 성남 모라토리엄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무책임한 거짓, 선동, 정치적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언한 모라토리엄은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의 성남시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으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고 이는 지방재정 정상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F 국가부도 위기를 민주당의 국민의 정부가 국민과 함께 수습했듯이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 남긴 성남시의 빈 역시 이재명 시장이 시민과 함께 책임지고 해결했습니다. 국방비 집행 지원 문제는 국방부가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며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어 일부 지급이 지연되었지만 오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모라토리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행정적 집행상의 일부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방중외교 성과를 두고
조공 외교라 폄훼하는 건 역시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상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적대시하거나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외교 무능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 현장의 대통령 말씀을 앞뒤 맥락 없이 잘라내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하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깎아내리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외교는 정파적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국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국민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사실과 결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왜곡과 선동에 기대지 말고 공당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입니다. 총 3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경찰의 부패 삼각동맹, 거대한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건 특검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당, 정, 경이 유착된 조직적 부패 카르텔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터져나오는 의혹은 가히 권력형 비리 종합한 수준이지만 당사자는 뻔뻔하게 버티고 있고 소속 정당은 증거를 인멸하기 급급하며 경찰은 대놓고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쏠린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발로 탈당은 안 한다는 발언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전격 제명하면서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지켜보자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야당의 작은 의혹에는 온갖 비난을 퍼붓더니 자당 의원의 중대 비리 앞에서는 침묵하는 민주당식 내로남불은 이제 국민 기만을 넘어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조사하자고 나서지 못합니까? 침묵은 곧 시인이자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경찰의 행태는 범죄 방조를 넘어 공범 수준에 가깝습니다. 수사 당사자에게 내사 자료를 상납하고 결정적 제보를 뭉개며 배당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뒷북 수사를 하는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경찰 수사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며 민주당 수사 하청업체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김병기 게이트의 실체와 민주당의 조직적 은폐,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이 빚어낸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십시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을 즉각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 추악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쳐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폭언과 갑질을 넘어 불법, 탈법 의혹까지 청문회가 아닌 수사 대상인 이해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이나 그릇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폭언과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주택 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 탈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옮기는 제도라고 맹렬히 비판해온 당사자가 그 제도로 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90억 원에 육박하는 로또가 된 현실은 내로남불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세나 기준 가격이 존재함에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위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 취업으로 독립한 장남을 세대원으로 유지해 청렴 가점을 끌어올린 것은 명백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이자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즉시 당첨 취소와 형사수사로 이어져야 할 위법입니다. 이 후보자가 받아야 할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입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연간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과 재정정책을 총괄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주택 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가 국민 세금과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 누구도 주택 청약 제도를 신뢰하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이현 후보자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할 명분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또한 관계 당국은 부정 청약 여부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에 따라 공급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 사실조차 인사검증 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표현대로 완전히 에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부적격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법을 어긴 자가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뒤늦은 탈원전 반성문, 망국적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궁색했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반성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의 태양광 여건과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론자였던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 소회를 넘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자 반성으로 이제라도 원전 필요성을 느꼈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10기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금지하며 시작한 탈원전은 엄청난 국부 손실을 야기한 에너지 자해 행위였습니다. 발전 공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은 물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와 재가동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부담까지 남겼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에 그치고 정책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합의된 사안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산업계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며 지금은 원전 건설을 놓고 한가롭게 토론만 벌일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직후
재생에너지 속도전을 강조하고 원전 신규 건설 가능성을 일축해 문재인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신속한 추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탈원전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오늘 현안 관련 3가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안전규정 위반, 늦장 인정, 국토부 항철위 규탄합니다.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조종사 과실이나 조류 충돌 탓으로 인한 단순 사고가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당시 부서지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묵인했고 107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막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 보고서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 참담한 사실을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 와서야 인정한 국토부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 규탄합니다. 유족들이 항철위의 독립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하라 촉구했던 핵심 자료 중 일부가 이제야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항철위는 유족들의 요청에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안전규정 위반은 없다며 부정했고 지난달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기소를 앞두고 책임과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독립적인 항철위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특별법에 명시되고도 1년 넘게 지연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주체로 존중받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네, 이어서 2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참사 4주기에 광주시장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광주시 추모식부터 개최하십시오. 오는 1월 11일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입니다. 먼저 4년 전 화정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같은 날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공직자가 광주에서 벌어진 사회적 참사 이래 자신의 성과와 광주 비전을 발표하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2022년 아파트를 짓던 인부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광주에서 3차례나 대형 붕괴 참사가 반복됐고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로 한 차례 출판기념회 날짜를 연기했지만 강 시장 측은 미룬 날짜가 화정 참사일인 줄 몰랐다며 4주기 공식 행사가 없다는 소식에 강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상처를 헤집는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4주기 공식 행사가 없는 건 7년간 추모식을 열고 추모 공간도 논의하기로 약속했던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무 이유 없이 4주기 사고 현장 추모식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길바닥에서라도 개최하겠다며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강기정 시장의 출판 기념회를 강행하려는 광주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기정 시장님께 고언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화정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출판 기념식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유족에게 약속했던 추모식과 추모 공간 마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십시오. 그것이 도리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내란정당의 박근혜, 윤석열 구제하는 탄핵지우기법 발의,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유영하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자는 파렴치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유영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탄핵당에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하거나 형기 종료 또는 사면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회복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탄핵 심판을 무효로 돌리려는 그야말로 탄핵 지우기법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헌정사상 단 2명뿐인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로 내란 정당 선고를 받은 정당입니다. 해산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내란은 가짜뉴스라며 국민들을 속이고 본인들의 잘못을 지우려는 노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국민들은 진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탄핵 대통령 복권 시도 그만두고 해산의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내란 정당의 탄핵 지우기법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추진해온 내란 종식 특별법과 내란 종식 8법 등의 내란 완전 종식법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력한 입법 조치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합시다. 기본소득당은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하여 내란 완전 종식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오늘은 전남도당위원장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급하게 기자설명회를 잡은 거는 오늘 그 오찬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 전남 광주 의원들 간의 전남 광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 분씩 말씀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정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정훈 나주하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순서를 먼저 시당위원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정진욱 우리 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우리 순천갑 국회의원 오셨고요. 조계원 여수을이죠? 여수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나온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서 질문에 대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오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호남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때마침 전남 광주 통합 논의 등에 맞추어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에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큰 지원, 집중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원 정책을 통해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특별시장 통합선거 실시를 위해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의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설명을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통합 추진을 위해 민주당 중앙당의 광주 전남 통합특위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특위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 측은 국무총리가 특례 법안과 연계하여 전남 광주 통합 지원 내용에 대한 특례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서 1월 15일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5일 가능하면 15일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전남 광주 통합 지원 특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인사.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현희입니다. 네, 중국 방문 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간송미술관의 석사자상을 중국에 반환한 것과 관련해서 논평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의 의미를 담아 간송미술관 소유의 석사자상을 중국에 기증한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석사자상을 고향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던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유지와 기증이란 큰 결정을 내려준 간송미술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문화유산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대하는 성숙한 국가의 선택입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그 위에서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석사자상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한중 관계도 상호 호혜적 협력 위에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일방이 아닌 상호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국제적 실천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석사자상 기증으로 한중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갈등을 넘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과로사 은폐 면죄부 주려는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를 규탄한다. 어제 국민의힘이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 국정조사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제목을 바꿔 성격을 둔갑시키더니 통신 3사, 알리,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 김병기 쿠팡 오찬 의혹까지 담았습니다. 각종 사안을 끼워넣는 수법을 쓰면서도 정작 연일 폭로되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 은폐, 증거 은멸 의혹은 모두 빼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정쟁 노름과 반중 정서만 남긴 잡탕 요구서입니다. 결국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려 시간을 끌고 쿠팡 국정조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사실상 쿠팡의 각종 혐의를 물타기 해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은폐 의혹, 노동자 과로사와 산업재해,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논란, 탈세와 총수 책임 문제까지 각종 사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연속 청문회를 거부하고
기껏 나온 증인들은 회피와 위증만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무시, 국민 우롱하는 쿠팡의 행태를 보고도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쿠팡의 범죄 의혹을 덮어주려 하는 것입니까? 쿠팡이 미국 기업, 미국인 총수라서 쩔쩔매는 것입니까?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를 정쟁과 이념의 도구가 삼는 이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쿠팡, 김앤장, 공무원 유착, 썩을 대로 썩은 기업범죄 면책 카르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8일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노동부의 근로감독 내용을 사전에 입수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대관 임원이 노동부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빼돌렸으며 실제 노동부 직원과 접촉 이후에 형사처벌 대상 항목이 축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자의 과로사를 은폐하기 위한 기업과 로펌, 정관 인맥이 일부 공직자까지 가담한 이번 사건은 썩을 대로 썩은 기업 범죄 면책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기업 리스크로만 취급하는 쿠팡도 문제지만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마저 팔아먹었다는 지금의 사실이 참담합니다. 관련자들을 밝혀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쿠팡과 김앤장, 정관 인맥, 그리고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움직이는 이 사태는 비단 장덕준 씨 사건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 기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앤장과 정부 정보와 인맥을 모두 빼가는 대관 임원의 결탁, 곳곳에서 무수히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편법이자 범죄입니다. 기업 범죄를 은폐해온 이 구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쿠팡은 물론 김앤장, 정관 인맥, 정보 유출에 가담한 공직자까지 예외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 범죄 면책 카르텔 구조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